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다루어 드릴 건데요. 바로 명태균 대표가 쓰던 컴퓨터가 검찰에 압수수색되었다. 잘 모르시는 내용이죠. 이거 포렌식으로 복원했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컴퓨터 데스크탑에 가려져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더 쫑긋이 세우고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명태균 씨가 쓰던 컴퓨터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다.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왜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황금폰에다가 뭐 다 백업 받아놓고 자기가 쓰던 컴퓨터는 삭제를 하고 강혜경 씨한테 다 치워버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강혜경 씨가 저 데이터가 삭제된 컴퓨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검찰 손에 넘어가는데 삭제된 줄 알았던 데이터가 포렌식으로 다 살아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삭제를 예. 다 시킨 상태에서 아. 컴퓨터를 치우라고 했는데 이건 명태균 씨가 예상 못했던 거죠. 못했던 거죠. 못했던 거야 이게. 자, 이게 그러면은 언제 압수수색된지 기억이 나십니까?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이 됐고 그 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 지우라고 했던 시점이 아마 거꾸로 좀 돌아가 보니까 2024년 올 1월 3일 날 세계일보에서 보도가 됩니다. 네. 자, 검찰 수사 시작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김영선 쪽 수사가 시작됐고 그 수사 이전에 2023년 5월쯤에 선관위에서 돈의 흐름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감사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검찰 수사까지 의뢰가 됐는데 의뢰가 되자마자 명태균 씨가 자신이 쓰던 컴퓨터를 네. 지워버리고 파일을 다 삭제한 상태에서 강희경 씨한테 치워라라고 했던 것이 강희경 씨 집에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걸 이번에 복원을 거의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와,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런 명태균 대표가 썼던 컴퓨터냐? 최소 3년 동안 썼다는 겁니다. 3년이죠. 뭐 지금 휴대폰은 6개월을 쓴 휴대폰이 있네 없네 이러는데 이거는 3년이면은 저기 정권 출범 전부터 예. 2021년경으로 추정이 되니까 뭐 그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제되는 기간을 다 포괄하고 있다. 자, 그래서 3년 동안 썼다고 보더라도 2021년, 2022년의 대통령 선거, 2023년은 다 포함되죠.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복원이 되어 있다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지금 현재 검찰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황금폰도 뭐 상당히 관심사입니다만은 진짜 스모킹 거는 이 컴퓨터 데스크탑인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삭제했다 하더라도 이게 복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잘 몰랐던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뭐 어디다 뭐 황금폰을 숨겨놨네 뭐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진보는 사실은 이 데스크탑이다. 예. 그리고 이 여기에는 하나의 기계 안에 다 통합돼 있는 거니까 최근에 뭐 그 문제가 된 카톡 대화 명태균 씨가 깐 거 이런 것도 다 이 컴퓨터에 있을 걸로 보여지고 또 그 이상이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 사건 전체를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스모킹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여러분도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또는 데스크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검찰이 복원을 했다. 그런데 복원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 그래서 일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련된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먼저 짚어보고 가장 중요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자, 이게 있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이것이 강희경 씨로부터 압수수색이 된 것인데 최초에 명태균 씨가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희경 씨가 가져왔으니까 강희경 씨의 소유다라고 해서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또 검찰은 돌려줄 것인지 그리고 돌려준다면 이것을 포렌식을 다시 풀어서 볼 수 있는 것인지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짚으면서 얼마나 중요한 컴퓨터 데스크탑인지 여러분 아시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포렌식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카카오톡이 다 복원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자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톡이 복원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럼 오 시장은 지금 명태균과 별로 인연이 없다고 했거나 전화 한 두 통 한 것이 끝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 명태균 게이트를 보면서 이 사건에서 느끼는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뭐 이런 정도 사건이겠지, 한 50에서 100 정도 되는 사건이겠지, 이렇게 예상하고 우린 접근하는데 항상 까보면은 200, 30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스케일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예상한 것보다 규모가 크고 내용이 방대하더란 말이죠. 이게 이번 명태균 사건의 또 특징이자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여태까지 그 저 명태균 씨가 뭐 저 오세훈 시장을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후보가 되는데 도움을 줬을 거다, 요런 정도로 봤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50에서 100으로 봤던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 컴퓨터에서 카톡 내용을 보면은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게 아니라 선거 운동까지 전반을 다 관통하는 어떤 다수의 파일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여론 조작해서 후보에 뭐 도움을 주었다, 이 정도 수준은 아예 그냥 뭐 저기 조족지열, 이 그 이상의 어떤 그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관련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꽤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대여섯 명 정도는 뭐 누가 봤다, 또 대여섯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 쪽으로 조금 좁혀서 보면 오 시장이 엊그저께 명태균 대표 인연이 별로 없고 자신의 참모에 의해서 쫓겨났고, 그런데 본인이 헛붕 떠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언론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대화 내용이 10개는 최소한 넘는다, 아니 수십 개의 대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일단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해명은 대부분 거짓말이 되고요. 예. 일단은 뭐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가 없고 정치적 책임이 따릅니다. 법적인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저기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차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했거나 아니면 지도를 받은 어떤 그 위치에서 선거를 치러 가지고 오늘날 시장이 됐다는 이런 이제 정황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왜 그동안에 저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을 양아치라고 했는지 그 진정한 이유, 그게 이제는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제 공세적으로 상황이 바뀐다. 그 공격하는 당사자는 이제 명태균 씨가 보관하고 있던 카카오톡의 내용이 된다. 이거를 이제 일일이 오세훈 시장이 반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세훈 시장이 자, 거론되고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이 텍스트 파일로 복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카카오톡 나는 없다, 이거 명태균과 통화한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거꾸로 입증을 해주거나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카톡 대화가 나오면은 대부분 부인을 못 합니다. 그 저기 저 여사 카톡도 그렇고 그 저 대통령 되기 전에 여사 카톡도 나와도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하면은 어느 서버인가는 다 저장돼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투지를 못해요. 그런 건 주로 통화, 뭐 메시지, 음성 파일, 카톡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의 물증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진위를 증명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수사 들어가면은 어디 그 통신회사 서버를 다 이제 검색해 보면은 얼마든지 규명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어떤 그 저 주장일 뿐이지 이건 물증으로 인정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인정이 되고 거기에 맞게 그 명태균 씨나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뭐 진술 거부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카톡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그건. 그래서 명태균 대표의 컴퓨터를 가져가서 복원해 보니까 사진이 수백 장이 나왔다. 이거 보도해 보신 적 있죠? 네. 자, 카카오톡도 복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오세훈 시장 관련 내용이 나왔다. 그 외에도 유력한 정치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카카오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과 친한 정치인들과 대화 내용이 거의 다 담겨 있을 수 있다. 네. 지금까지 거론됐던 인물들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어떤 카톡에 대한 기록이라 그러면은 이제 사건의 전모가 다 구성이 되고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건들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사면 초과에 이제 들어간다. 지금도 뭐 사실상 대응을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물증이라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꼬리 자르기 해도 그건 이제 불가능해지고 전략을 바꿔야 될 겁니다. 자, 카카오톡은 누구와 대화했나는 내용이 이제 많을 거고, 그리고 보고용으로 만든 서류가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네. 자, 추론해 보면 산업단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 필요한 주요 정책, 그리고 여론조사 보고서와 관련된 코멘트, 이런 것도 이제 다 달려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 있을 걸로 봅니다. 없다고 했다가 또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고 했다가 또 황금폰이 존재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요리조리 좀 피해 갔는데, 이게 만약에 복원이 됐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있어요. 이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 있다고 이제 본 건 아니지만 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아니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 봐요. 이건 필연적인 거라고. 제가 자꾸 스모킹 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는 저번에도 명태균 씨가 카톡의 일부만 톡 잘라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료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자료 풀텍스트가 있다니까요. 네, 이건 김건희 여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다. 이건 있는 거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뭐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을 테고, 이걸 바깥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강희경 씨가 일단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거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까? 이 포렌식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원래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법적인 소유권자가 지금 강혜경 씨입니다. 예. 예, 원래 명태균 씨의 저 컴퓨터 데스크탑이지만 명태균 씨는 그 미래항공연구소하고 자기는 다 청산을 한 거거든요. 예. 법적으로는 다 청산을 한 거고 이거는 뭐 본인이 다 저기 그 강혜경 씨한테 양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강혜경 씨가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포렌식 된 자료는 검찰에도 다 뭐 활용이 되겠지만은 그건 수사 목적에 관해서만 검찰은 활용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강혜경 씨가 본인이 이제 소유와 재량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질문이 이제 생깁니다. 돌려줄 것 같습니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당이고, 제가 취재해 보니까 압수수색한 물건을 다 돌려주면 또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워낙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돌려주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따져야 그거는 됩니까? 그건 소송을 해서 이거는 검찰 재산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자금 뭐 또 여론조작 공천 개입해서 수사 목적을 달성하면은 이거는 재물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됩니다. 무슨 근거로 안 돌려줍니까? 네. 이게 왜 검찰이 이걸 안 돌려주고 갖고 있어요? 이건 월권이고 이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되는 거죠. 강희경 씨가 지금 검찰에 제출했던 압수수색 물건 중에서는 본인의 이제 그 노트북 이런 건 다 돌려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돌려달라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워낙 내용이 민감하기 때문에 검찰이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걸 돌려만 받으면 다시 포렌식을 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있을 테니까 복원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 컴퓨터만 돌려주는데 내용을 혹시라도입니다, 여러분. 훼손한 상태에서 복원 안 되도록 돌려주는 것은 아니냐, 너무 의심을 심하게 합니까? 그건 뭐 진짜 심각한 사태인데 예. 우리가 최순실 때 그 태블릿 PC가 예. 똑같은 사례 아니에요? 네. 그 태블릿 PC가 나오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탄핵으로 직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소송을 걸어가지고 정유라 씨가 돌려받는 거를 갖다가 그 법원 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 돌려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결국 돌려받는다고. 그 태블릿 PC는 하나의 정권을 무너뜨린 아주 시한폭탄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조작됐다는 시비까지 있어가지고 여전히 살아있는 그 하나의 정치적인 실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받아냈잖아요. 혹시 그러면 검찰이 이걸 돌려주지 못할 만한 사유를 만들어서 거부하고 소송으로 가면 소송이 언제 끝납니까? 그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것을 생각한다면 검찰이 내용을 확인한 이상 돌려주기가 쉽지 않다, 또는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고, 네. 그 태블릿 PC 같은 경우 변희재 씨가 거의 뭐 7, 8년을 아주 처절하게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니까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 정부였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건 보편적인 상식이다. 다만 시기 문제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이 포렌식된 자료가 다 이제 수사의 기소장이나 공소장에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법원에 제출할 어떤 증거 자료 목록에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입증 자료로 활용이 끝났으면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 아무리 뭐 사유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걸 뭐 시간적으로 물타기용으로 조금 뭐 지연 작전은 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반드시 드러날 진실이다. 그리고 법적인 싸움을 해서라도 받아야죠. 근데 이게 이제 전혀 예상치 않은 것들이 곳곳에서 터져 있죠. 나옵니다. 자, 그 김한정 회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현금을 3,300만 원 줬다는 것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데 튀어나왔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포렌식을 해보니까 카카오톡이 다 복원이 되었더라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문을 닫아야 될 판일 거예요. 예. 이제 당명 바꾸고 아마 본 적이 없는 박근혜 탄핵 직후에 그 저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최소한 변화는 출발점일 거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저기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조은희 의원, 박완수 지사, 김진태 지사, 평택시장, 포항시장에 지금 저 국민의힘의 공관위원 11명, 그리고 윤상현, 정진석, 한기호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지금 최소한 참고인 조사 이상 대상이고 또 그 공적 시스템 자체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국민의힘은 이제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될 정도다.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판에 그 공당 집권 여당에 한 사람이 이렇게 휘젓고 다닌다고 해서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 지난 몇 년 동안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한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사건 초기만 해도 이럴 정도는 예상을 아예 못했다니까요. 예. 그리고 저기 그 뉴스 토마토가 첫 보도 이래로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쩌다가 뭐 김영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 김건희 여사 개입 이 정도로만 알았지. 아이고 오세훈 시장은 그때 나오지도 않았을 때. 맞습니다. 그때 아무도 오세훈 시장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녹취록이 공개된 걸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전혀 나오지도 않는데 오세훈 시장의 후원 회장이라고 했던 김한정 회장은 9월 한 10일쯤에 9월 5일 첫 보도가 되거든요. 뉴스토마토에. 그쯤에 또 강희경 씨하고 통화를 해서 혹시 이것이 명태균이 의도를 가지고 터뜨린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어떤 곳에서 제보가 이루어진 것이냐 아주 상세히 질문하고 답변을 합니다.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일부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왜 그러면 김한정 회장이 적극적으로 어떤 의도와 상황 때문에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왔는지를 강희경 씨한테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세훈은 오자도 아직 안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의 몸통은 원래 우리가 모르는 데서 존재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미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의혹 제기도 하기 전에 재발이 먼저 저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론조사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김한정 씨가 명태균을 만난 건 오세훈 시장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극히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 김한정이라는 그 후원회장 역할을 했던 사람의 내가 말들을 쭉 듣다 보면 이 사람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때 그 9월만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말은 한마디로 요약돼요. 네. 돈이면 다 된다. 예. 명태균한테 10억, 20억 줘서 눌러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3천만 원 준 거야. 그것도 내가 저기 뭐야 여론조사 뭐 해서 도와줬다는 거 알고 있는데 준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혜경 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돈 냄새를 풍기고 돈으로 작업하면은 어떤 사람과도 자기는 네트워크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입장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만 해도 김한정 씨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창원지검에서 저 카카오톡 이걸 보니까 수사 초기부터 오세훈 쪽이 가장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가 그걸 보고 오세훈은 양아치 발언을 네. 한 거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지 뭐 어떻게 해서 알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과정도 희한한 게요. 어느 날 어떤 언론에 저는 폴리뉴스에서 봤습니다. 자, 오세훈 그리고 조은희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야 이게 무슨 이야기야? 그럼 갑자기 그게 왜 이 뭔 두 사람이 얘기냐고, 왜 갑자기. 등장하지? 어. 라고 해서 그때부터 언론이 취재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누가 흘려준다는 거예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인물을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대검찰청으로 보고가 되고 그 사이에서 누군가에게 흘러나왔고 언론이 단독으로 또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최초로 자 폭로 또는 공개를 하게 되는 이것도 희한하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많은 정보가 빠져나왔고 또 거기에 선을 대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은희 의원의 그 공천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운 그때 경쟁했던 네. 의원이 칼을 갈고 있다는 얘기. 칼을 갈고 있다. 칼을 갈고 있다. 또 그때 그 경쟁자가 한 7명 정도 됐습니다. 전희경 의원이 전희경도 있었고요. 있었고. 정미경 의원 검사 출신 정미경도 수원에 있던 있었고. 그리고 전옥현이라고 지금 이제 그 국정원 출신이시죠. 네, 네. 그분도 이제 5명 거기도 안에 들어가 있었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기 제일 급이 떨어지고 현직 구청장인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됩니까?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네. 그것도 저기 감점까지 받아가면서 예. 그래서 페널티를 30% 20% 받아야 되는데 5%만 5%로 줄어가지고 받죠. 예. 해서 판을 다시 짜가지고 그것도 결국 시켜버려요. 예선에서 또 예선에서 통과되죠. 예. 결선 투표 없이. 그렇지 맞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으면은 이게 다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이렇게 웃기는 선거도 아니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 죽었다가 컷오프 됐다 살아날 때 공관위원 11명 중에 8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게 어떻게? 평택시장은 여론조사 5등 했던 사람이 어떻게 1등으로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데스크탑에 상당한 내용이 담겨 있고 거기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공천 과정에 가장 빛나는 존재는 오세훈이에요. 예. 여기는 공천 받으려고 쫓아다닐 때부터 비루한 모습까지 다 나온단 말이야. 그건 누구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고. 제가 지금 갖고 여러분들께 공개하지 않는 그 3시간 반 동안 민경훈 대표와 제가 나눴던 대화 중에 오세훈 시장 관련된 거 보면 듣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언젠가는 공개가 되겠지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 한두 번 정도 만났던 사람에게 조언 정도를 그것도 간접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피해 나가는데 이번에 자 데스크탑이 나오면서 그 안에 카카오톡 네. 소통 내용이 쏟아졌다. 네. 쏟아졌다 이런 말도 좀 조심해야 됩니까? 하여튼 수십 건이 있다 또는 수십 건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대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엔. 거기에다가 이 오세훈 시장한테는 결정타예요. 한 2대만 더 맞으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민주당이 이 데스크탑 확보에 모든 정치적 법적 역량을 총 집중해야 돼. 민주당이 이 네. 데스크탑을 확보하는데 정치적 법적 역량을 총 다 집중해야 한다. 왜 그러냐? 강혜경 씨가 민주당 공익 제보자예요. 네. 그리고 이 데스크탑은 강혜경 씨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보호할 임무는 민주당이 있는 거라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야당이 그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고 증거 보전 신청하고 반환 소송하고 다 준비해야지 지금. 자, 지금 이제 그 단계까지는 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거나 강혜경 씨가 이런 데스크탑의 존재와 관련해서 공익자보자로서 뭔가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어찌됐든 이 말씀은 강혜경 씨는 요청을 하지만 받게 되면 민주당이 공익 제보를 받은 기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렇죠. 포렌식을 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우선 것이고요. 이거 그 검찰이 장난 못 치도록 해가지고 그 옛날에 최순실 태블릿 PC처럼 예. 그런 장난 못 치게 하는 대책이 제일 시급한 거예요. 네. 오늘 이 방송 민주당에서 보고 있다면 김종대 의원의 조언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의 수사 방향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의견 절반. 형식적으로 조사만 할 뿐이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못 갈 것이다.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 자,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내부에서 명확하게 수사해야 한다 원칙과 그리고 상식대로 가야 한다는 세력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그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다 있다고 봐야 되겠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했죠. 수요일이네요. 예. 근데 묘한 기류가 그 압수수색 온다는 걸 알고 뭐 시간을 공지했다 그래서 말들이 많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는 활짝 문을 열어준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자기를 대표직에서 끌어내리려고 음해하는 사람들은 명태균 게이트, 김대남 게이트 연루자들 같다. 그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다. 이 발언을 저는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면 본인이 나쁠 게 없어요. 마침 당원 게시판에 대한 물타기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김대남 명태균 게이트 이런 거 다 거덜나면은 본인이야 좋죠. 거기에다가 한동훈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거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드러나는 그 여론조작 이 교훈을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런 걸 막겠다는 취지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급기야는 오늘 이 녹화하는 날 목요일인데 지금 오후부터 터져 나오는 기사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동훈 중대 결심할 수 있다. 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가 커지고 국민의힘 그 이준석 대표 시절에 그거 털겠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은근히 문 열어놓고 기다린다. 은근히 기다린다. 이런 것도 있는데 반면에 그 밑에 실무진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에 반발하고 오히려 자료 폐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같은 당 내에서도 기류가 다를 것이고 또 윤핵관들이 감시하고 있을 거고 검찰도 그래요. 검찰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대검의 영역이거든요. 이건 창원지검 수준이 아니라고. 근데 창원지검에서 지금 기본은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것도 노영희 변호사 얘기지만은 자기가 그 수사하는 거 입회해 보니까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태블릿 PC 아닙니다. 데스크탑을 돌려달라라고 강희경 공익 제보자가 요청하면 검찰에서 돌려준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인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부터 야당이 손을 써야 된다. 손을 미리 써야 한다. 예. 그래서 저번에 그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태블릿 PC 가지고 무단으로 그 전원을 켰다 켰잖아요. 밀봉된 걸 뜯고. 네. 그 조작의 의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지금부터 견제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돌려받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대로 보존될 수 있는 어떤 그 조치부터 취하고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그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야당이 발신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큰 얼개는 지금 이제 다 나왔고 구체적인 사안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명태균 게이트는 초입에 들어왔고 그 몸통이 뭔지 전혀 알 수 없고 종착지도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없다라고 가야 됩니까? 이게 말입니다. 네. 제가 이 한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통한 게이트의 이 규모는 이 비슷한 사건을 떠올려 보면은 왜 50 초기에 장영자 사건이라고 아시나? 이철이 장영자 사건. 사기 어음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거.
예. 수없이 많은 공직자, 기업인 뭐 정관계 그 인사들이 숱하게 나와 버린 거예요. 이게 50 정부 출범 초기에 그 정권의 저 뿌리를 건드린 아주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처음이요. 그렇습니까? 그 이후로는. 예.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아들 현철 씨가 뭐 했다 그러지만 지금 와서 따지면 몇 가지 안 돼. 뭐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 그러지만 YTN 사장 개입한 거 플러스 몇 건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때 뭐 아들 홍업이 뭐 보면은 뭐 용돈 좀 받은 거 하고 또 뭐 어디 좀 뭐 이권에 개입한 거 몇 건이 다 해요. 이거는요 까면 깔수록 커지는데 이 정도면은 이 사건의 양상, 이 시퀀스라는 게 있잖아. 네. 이 전개 과정이 이철희 장영자 사건하고 매우 유사해 보인다. 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도 나왔죠. 그런데 강원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녹음 내용이 폭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기가 안 나오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유력한 정치인 5명, 6명이 지금 포렌식의 결과와 관련해서 카카오톡 내용으로 있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지금 오세훈, 조은희 정도만 공개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 속내는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사실은 조금 더 살펴볼 영역이 남아 있는데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등장하는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놈을 제대로 때려 눕히면은 열 놈이 쓰러져.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한 놈이 누구냐 하면은 오세훈이요. 얘기의 완결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자료가 많아요. 그러면은 김진태, 박완수, 조은희 경우에는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스토리는 똑같은 거고 똑같은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시기에 공관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세훈 시장의 이 어떤 스토리를 완성을 시키면은 나머지는 줄줄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거요. 네. 그 손자병법에 적은 분산시키고 나는 집중해서 한 놈을 두들겨 패라는 이유가 한 놈을 때려 높이면 나머지 아홉 놈이 쓰러진다는 거지. 그럼 봐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거 하나를 그렇죠. 명확하게 파헤쳐서 네. 연결되도록 한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같은 공간위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오세훈을 규명하면 불가피하게 김진태, 박완수 등등 다른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직 후보자 7명에 대한 수사라 그랬어요. 네. 이번에 압수수색 국민의힘 한 거는 그 7명의 그 공천 과정을 수사하기 위해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던 다 강원도지사, 들어있어요. 경남도지사 들어있다.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수사를 하게 되면 자 수사를 한다. 그럼 마지막에 공천 개입을 했던 사람은 용산에 있는 두 분 아닙니까? 네. 그 두 분도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야 될 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끊임없이 대통령 부부와 특히 김건희 여사와 연관되는 어떤 접점들이 수시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높아질 때는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드디어 김건희 특검 찬성자가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이게 정치적 영향 파급 효과를 봐야 돼요. 사실은 그 정도 되면은 이미 국민의힘 내에서 웬만한 중진들이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다. 그렇지. 나경원, 예. 안철수 다 피해자죠. 예. 그다음에 밖에 있는 이혜원, 예. 정미경 다 피해자죠. 전희경. 예. 전희경도 피해자고 그다음에 황상무도 피해자고 네. 김종량도 피해자고 윤한홍도 피해자고 그러니까 이게 몇몇 사람들의 그 7명 공천이라 그러자면 피해자 숫자가 훨씬 많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중에는 현역 의원도 있고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것이 그 어떤 단계에서는 국민의힘 내부로부터의 진상규명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안철수 의원은 벌써 얘기 시작했어요. 검찰이 철저히 수사라고.
자, 피해자의 목소리가 안철수 의원이면 검찰 수사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제가 이제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혜훈 의원도 이야기하셨고 김종량 의원 그리고 황상무 후보 이런 사람들 다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항의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일단은 아직까지는 저기 현 정부에 참여해서 다 한 자리씩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조금 뜸을 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사석이나 비공식 경로로는 뭐 다른 이야기도 들려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뭐 저기 이런 이거 응징해야 된다는 얘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고 달궈지고 있다니까 이게. 혹시 아까 이혜훈 의원 전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들으신 게 있나요? 예, 그 얘기를 아까 들은 그대로 해드린 건데 예. 이게 이제 저기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네. 조금씩 이제 이야기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도 또 우리가 모르는 지금 뭐 안절부절 못하는 관련자들 공관위가 저는 특히 의혹이라고 봐요. 네. 거기에 의사결정 시스템, 그다음에 뒤집히는 과정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결정해 놓으면 때려엎고 막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거기에도 흔적이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들 지금쯤이면 지금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도 혹시 취재한 내용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취재하는 방식이 취재원이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을 꺼내지 않는 습관 때문에 실제로 좀 더 내용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긴 한데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것도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해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피해를 봤던 출마자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는 그렇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지금 어쩔 수 있겠나 그냥 넘어가자라고 자포자기하는 분도 있고요. 훨씬 더 강력하게 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언론이 이 문제 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분도 있어서 기다리고 있겠죠.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분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두루뭉실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부글부글 끓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당에서 공천을 할 때 이런 장난질을 시작하면 무슨 시스템 공천이냐 무슨 민주주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번 기회에 뭔가 확실하게 도려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국힘 내부에 나오고 있다. 그 국힘 내부에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천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쭉 이야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큰 줄기로는요. 돈입니다. 혹시 명태균이 갖고 있던 이 사용했던 컴퓨터의 복원된 카카오톡이나 거기 각종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혹시라도 돈과 관련된 흔적은 없느냐라는 부분은 아무도 지금 의심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닙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질문을 하면 어떤 감이 오십니까? 그 부분은 돈에 관해서는 그렇게 기록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주로 돈을 보면은 명태균 씨가 어디서 이렇게 받아오는 형식이거나 누구한테 돈을 받으라고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라 가지고 일단은 저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공천 개입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백일화에 드러나면은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돈 관계는 몇 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지금 오세훈 시장의 그 후원회장 역할을 한다는 그 김모 씨, 김한정 회장이죠. 김한정 회장 이런 분은 검찰에 가면 술술 부실 분이에요. 예. 네. 보니까 저 이미 언론에 다 털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저기 뭐야 이렇게 여기저기 돈 좀 뿌린 건 몇 건 불고 대신 그거를 법 적용을 약하게 해달라는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죠. 제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요. 지금 돈과 관련된 흔적들이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라고 해야 됩니까? 데스크탑에 나오지 않더라도 대화의 내용이 워낙 많은 사람들과 이루어졌고 지금 바깥에서는 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에도 지금까지는 강혜경 씨의 전화 녹음 내용 그리고 김태일 소장의 증언 이런 것들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것 외에도 지금 녹취 파일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돈 이야기가 지금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도 TK, PK 지역에 뭔가 흐름이 수상하다라고 해서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보면 어딘가 취재를 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알려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정보의 진원지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돈 문제와 관련된 것이 계속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곧 무엇이 터질 것 같은데 이것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이 컴퓨터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명태균의 말을 녹음을 했을 때 그 녹음 내용에 돈과 관련된 흔적이 있는데 요 시기에 일정하게 이 컴퓨터 안에서 뭔가 남아있는 기록 중에 그것을 입증할 만한 내용, 입증은 구체적인 입증이 아니고 정황을 충분히 설명할 만한 그런 자료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런 단서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수사 의지가 상당히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단서를 통해 추적을 해 들어가려면. 자, 그래서 이제 말로는 자 김정대 의원이 공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근데 정당으로 오면은 당연히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들끼리는. 자 이게 이제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 부부와 달리 정당 내에서 추천을 하고 그 추천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것은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것을 법률적으로 정리정돈하는 것은 결국 돈 아니냐.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 일파만파 상황을 걷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저 현행범으로 이게 예. 금품 거래한 흔적이 나오면은 바로 체포영장 같은 것들이 국회 체포동의안 같은 게 여러 건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예. 이렇게 되면 사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갈 길은 멀지만은 언젠가 거기서 나오는 걸 기초로 해가지고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안 되면 또 뭐 상설특검이든 뭐든 또 가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데스크탑에서 나와 있는 그 카카오톡 복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셨고 전혀 있다고 있을 봐요.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보니 자 지난번에 명태균 대표가 공개했던 내용 말고 다른 게 막 공개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럴 가능성 없습니까? 저는 핵심은 김건희 여사라고 봐요. 그래요. 네. 그 내용이 아마 지금 표현하신 그대로일 거예요. 예. 그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 네.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민주당이 이 문제에 당력을 집중해서 법률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이걸 확보해서 한번 봐야 한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평가하기 어렵다. 그 내용을 확보했다면 3년 4년 동안 썼던 그 컴퓨터가 갖고 있는 폭발성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 명태균 게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단서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정중동하고 있는 이유. 명태균의 황금폰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들었다는 것, 녹음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 것 지금 본인이 직접 확인까지 해주고 있는데 공개될 여지가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컴퓨터 데스크탑은 강경 씨에 의해서 본인 소유로 돌려받는 순간 다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번 명태균 게이트를 정말로 방향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에게 한 번 더 김종대 의원께서 압박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검사 탄핵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12월 초에 그거를 정말 그 뭐 역풍이다, 뭐 상권 분립 위반이다, 보수지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혀 구애되지 마시고 밀어붙여라. 이미 여론은 심판이 끝났다. 이건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네. 그런데 이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밀어붙이십시오. 그거를 아마 누군가는 볼 겁니다. 그 수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검사가 이런 어떤 그 검사 탄핵 당하는 거를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하면은 의외로 한 스텝 두 스텝 더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데스크탑 확보, 증거 보전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검사 탄핵을 이상 없이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이상 없이. 이거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마음 놓고 하셔라. 절체절명의 기회가 왔다. 김종대 의원 말씀 들으면서 민주당은 참 좋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조언까지 해주니 결정하고 행동하면 끝이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강희경 씨가 요청했던 이 태블릿 데스크탑 컴퓨터를 민주당이 주도해서 정말로 받아내고 그것을 포렌식 해보자. 우리가 기대한 만큼 양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네. 혹시라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만큼 나올 수도 있으니 민주당이 열심히 싸워달라. 우리는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말하는 것, 설명하는 것, 부탁하는 것. 김종대 의원도 원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다는 조언밖에 없다. 조언과 지제, 죽기 살기로 하고 있으니 마지막에는 민주당이 활용 점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 레이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 이렇게 열심히 뛰고 달리고 분석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좀 하겠습니다.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요즘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제가 거기 가서 직접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혹시 만날 수도 있는데요. 가성비가 매우 좋다. 먹고 간 사람들이 다시 또 와야 되겠다. 친구, 가족 그리고 직장 회식이 있는 분 대구를 방문하시는 분은 꼭 경성한우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도요 10석, 20석 50석, 100석, 150석까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종대 레이더 기분 좋게 보시고요. 남은 주말과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내일도 모레도 열심히 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되고 이미 107만 명을 여러분 덕분에 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해요. 자,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